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수구입니다. 선진국은 치아 우식증이 매년 감소되어 국민의 치아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국민들의 의식 구조 변화, 식생활 문화는 향상되었지만 구강질환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번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교육용 구강보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 자료는 여러분에게 구강 건강 및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으니 아무쪼록 잘 익히고 좋은 습관을 들여 여러분의 실질적인 구강 건강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권지민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벌이고 있는 치아 건강 캠페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칫솔질을 하자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계세요? 치아 우식증이라 불리는 충치와 치아 상실, 씹는 힘의 불균형은 입 주위의 근육과 표정까지도 변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항은 어른이 돼서도 계속 그 사람의 사회생활과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치아 상식과 다양한 구강 질환, 그리고 그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치과 정보에 대해 도움을 드릴 치과의사 이튼튼입니다. 오늘은 치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충치와 올바른 칫솔질, 그리고 구강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구조에는 치아의 바깥층이며 인체의 뼈 중 가장 단단한 범낭질과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아질이 있어요. 그리고 치아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혈관과 신경이 들어있는 치수와 치아를 둘러싼 연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흔히 잇몸이라고 불리는 치은, 마지막으로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잇몸뼈라고 불리는 치조골이 있어요. 치아는 자르는 역할을 하는 앞니와 음식물을 찢는 역할을 하는 송곳니, 부수는 역할을 하는 작은 어금니와 가는 역할을 하는 큰 어금니로 나눠지는데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치아의 기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소화의 첫 걸음으로 씹는 기능이 있어요. 음식을 잘게 부숴서 소화하기 쉽게 되고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위의 부담을 줄여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심미적 기능으로 치아의 상실로 인해 얼굴의 균형이 무너지면 심미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발음 기능으로 치아의 상실은 올바른 발음을 내는데 어려움을 야기시켜 발음 장애를 발생시킵니다. 네 번째는 치아 씹기 운동으로 침을 많이 분비시켜 구강 내 점막을 보호하고 부드럽게 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을까요? 탄산음료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 사탕 등의 달고 자극적인 음식들보다는 과일이나 야채, 콩, 두부, 우유와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자일리톨 등을 섭취하면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가꿀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아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그 역할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치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에는 구강 질환 중에 가장 많은 충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럼 충치의 원인 중 하나인 세균에 대해 알아볼까요? 충치균은 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당과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요.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은 치면 세균막 안에서 점차 증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충치균들은 설탕을 섭취해서 산을 만들어내거나 글루콘을 만들어서 치아 구조 중 취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충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제 말이 좀 어려웠나요? 다음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그럼 충치의 진행 과정을 함께 볼까요? 충치의 진행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범낭질이 썩게 되는데 이때는 통증이 없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아질이 썩는 단계인데 이때는 찬 것, 단 것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경과 혈관이 있는 치수까지 침범한 단계로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어 참기가 힘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치수 끝에 고름이 차게 되는데 이때는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어 이를 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무섭죠?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치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칫솔질입니다. 하루에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칫솔질을 해서 충치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찌꺼기와 치면 세균막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이 조절입니다. 충치는 설탕과 같은 당분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당분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탕, 초콜릿, 비스킷, 설탕, 청량음료 등을 피하고 야채나 과일 등의 섬유질이 많은 음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충치 예방법으로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치아 홈 메우기 치료, 즉 실란트가 있습니다. 실란트는 플라스틱 계통의 복합 레진으로 치아 표면에 홈을 메워서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끼지 못하게 하여 충치균이 들어갈 틈을 미리 막는 시술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충치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불소는 세균에 의해 형성된 산에 대하여 치아가 잘 견디도록 해주고 치아를 강하게 합니다. 수돗물 불소화나 불소겔, 불소 비타민, 불소 함유 치약 등을 이용하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일리톨도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 단위로 치과 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구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면 충치도 예방하고 다른 구강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충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예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칫솔질인데요. 우리의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 이번에는 올바른 칫솔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칫솔질을 하기 전에 알맞은 칫솔을 선택해야 합니다. 칫솔 머리는 1.5에서 2cm 정도의 작고 둥글고 모든 치면에 도달 가능한 크기면 되겠습니다. 칫솔모는 중간 정도 세기의 보통모가 좋고 손잡이는 직선형이거나 목 부분이 15도 미만의 경사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약은 일반적으로 불소가 함유된 것을 선택하시는데 치과 의사나 전문가의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해 식후 3분 이내 칫솔질을 하도록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3분 이내 이를 닦고 난 후에는 간식을 먹지 않도록 하여 충치와 함께 비만도 예방하도록 합시다. 그럼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잘못된 칫솔질 방법이나 습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이를 닦거나 대충 짧은 시간 동안 이를 닦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를 닦으면 전체적으로 이가 잘 닦이지 않아 충치와 치주 질환 등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너무 힘을 주어서 옆으로 세게 닦으면 치아가 닳거나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위가 패이게 됩니다. 따라서 부드럽게 구석구석 치아의 모든 부분이 고루 잘 닦일 수 있도록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 칫솔질할 부위는 크게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어금니 바깥면. 둘째, 어금니 안쪽면. 셋째, 앞니의 바깥면. 넷째, 앞니의 안쪽면. 다섯째, 어금니에 씹는 면. 여섯째, 혀가 있습니다. 칫솔질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추천되고 있으나 비교적 배우기 쉽고 효과적인 회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금니 바깥면은 잇몸에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듯이 닦습니다. 둘째, 어금니 안쪽면은 잇몸에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듯이 닦습니다. 셋째, 앞니의 바깥면은 잇몸에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듯이 닦습니다. 넷째, 앞니의 안쪽면은 칫솔을 세워서 잇몸에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듯이 닦습니다. 다섯째,
어금니 씹는 면은 앞뒤로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면서 닦습니다. 여섯째, 혀는 칫솔을 구역질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넣어서 부드럽게 닦습니다. 혀를 잘 닦지 않으면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세균이 많이 생기기 쉬운 곳이므로 잘 닦아야 합니다.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각 부위마다 같은 동작으로 닦습니다. 또한 칫솔은 통풍이 잘 되고 건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며 칫솔의 두부가 서로 닿지 않게 하여 위로 향하도록 보관합니다. 자, 여러분은 선생님의 말씀대로 칫솔질을 하고 계셨나요?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칫솔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칫솔질로 충치도 예방하고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치아의 다른 질병들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치아 질환에는 충치 외에도 치주 질환이 있어요. 치주 질환은 치아를 둘러싼 지지 조직에 생긴 염증으로 치태 내의 세균 및 독소에 의해 발생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흔히 풍치라고 합니다. 치면 세균막이나 치석, 음식물 찌꺼기, 불량 보철물 등의 원인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정상적이며 건강한 잇몸은 연분홍색이며 잇몸의 색이 붉어지고 칫솔질 시 피가 나거나 잇몸 주변이 부어오른 상태를 치주 질환이라고 합니다. 초기 치주 질환은 잇몸이 부어서 피가 자주 나고 치아가 솟아오른 느낌이 나기도 하며 입에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치주 질환이 계속 진행되면 치아를 지지하는 뼈가 파괴돼 치아가 흔들리게 되어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이나 정기적인 스케일링, 치실 등을 사용하거나 불량 보철물을 제거하고 정기적인 구강 검진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교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아 배열이 가지런하지 못한 경우, 송곳니가 너무 위로 솟아있는 경우, 치아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는 경우, 치아가 겹쳐서 난 경우, 혹은 윗턱과 아래턱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경우를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영양장애나 손가락 빨기, 혀 내밀기, 구호흡 등의 비정상적인 습관이나 치아 크기의 이상, 치아 형태의 이상, 유치의 조기 상실, 유치의 만기 잔존, 영구치 맹출 지연 등을 부정교합의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교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 검진을 통해서 유치를 제때 뽑아주거나 손가락 빠는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구치의 조기 상실을 방지해야 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올바른 자세를 통해 부정교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치주 질환과 부정교합 외에도 턱관절 장애란 것이 있습니다. 턱관절은 아래턱뼈와 머리뼈가 만나 이루는 귀 앞부위의 관절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수많은 턱 운동을 할 때 지렛대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관절입니다. 턱관절 장애는 흔히 악관절 장애라고 하는데 두통을 포함한 두경부 동통 장애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턱관절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딸깍딸깍 또는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두 번째는 입을 벌리거나 다물기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며 세 번째는 음식을 씹거나 턱을 움직이거나 입을 크게 벌릴 때 귀 밑 또는 귀 뒤 부위가 아프게 되는 증상들입니다. 교통사고나 구타, 충격 등의 외상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 악물기, 이 갈기, 자세 불량, 입술이나 뺨 깨물기 등의 나쁜 습관 등으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긴장, 스트레스, 우울, 불안감 등의 심리적 요인과 가정, 학교에서의 불안화, 좋지 못한 사회적 환경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턱관절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좀 피하고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너무 많이 씹는다든지 질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한다든지 아니면은 턱을 괴는 습관이라든지 턱관절에 있는 소리를 자꾸 일부러 내면서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을 피한다면은 턱관절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